네, 수요일장 개장하고 19분을 넣습니다. 이제 좀 차분하게 장 상황을 봤으니까요.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 김성훈 팀장, 유인재 위원 계속 함께합니다. 김 팀장님, 어제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고요. 이제 또 내일 만기일이 있는데 오늘의 반등, 의미와 함께 대응 전략을 제시해 주세요. 네. 일단 어제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그동안 학습 효과가 조금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크게 개의치 않은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삼성전자의 3% 가까운 반등과 완성차의 4% 가까운 그런 반등의 의미를 잠시 좀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완성차의 경우에 현대차가 고점 대비 약 25% 하락했고요. 기아차가 고점 대비 약 40% 정도 하락 후에 나온 반등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 엔화의 흐름에 대해서 모두가 매일같이 엔화의 흐름에 대해서 단기 고점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시장에서도 장중에 이를 비웃듯이 94엔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요. 특히나 어제는 미국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의 아베노믹스를 지지한다는 그런 발언까지 나와주면서 이게 결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이 엔화 약세를 처음부터 이제는 용인해줬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 일본 시장이 다시금 급등하는 와중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버텨 주었다는 점은 시장에서도 완성차의 어떤 조정폭이 충분히 깊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코스피 지수 1930선에 대한 지지 기대감은 조금은 확보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반등의 강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북한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내일 또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 중앙은행 총재의 마지막 통화정책회의라는 점에서 그분께서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엔화의 흐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죠. 어제까지 옵션 누적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콜옵션의 누적 포지션인데요. 보시면 257.5선에서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좀 매도로 잡아놓고 있고요. 풋옵션 내에서도 257.5선에서 외국인의 양매도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257점으로 지수로 환산하면 1952포인트인데요. 현재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195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일단은 양매도를 걸었다는 것은 변동성을 확대하기보다는 이 정도 지수에서 잡아준다라는 점을 좀 봤을 때 일단은 확인하고 가자는 일단 관망 심리가 조금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조 원에도 못 미친 2조 8천억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2월 들어서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모든 기관 수급 주체들이 매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함부로 포지션을 설정하기보다는 적어도 이번 주 어떤 옵션 만기나 금리가 동결될지 인하될지 그런 여부를 좀 확인하고서 좀 포지션을 다시 한번 설정하시는 것이 낫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으로만 해석을 하셨고요. 유인재 위원님은 어떤 전략이세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IT와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언급을 좀 드리거든요. 역시 연초부터 역시 뭐 일본의 어떤 엔저, 그다음에 또 워낙 강세로 인해서 정말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전차 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IT와 자동차 부분의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역시 약세를 보이는데요. 일단 이런 환율과 실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이제 좀 2013년도 실적 예상치에 좀 반영이 됐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IT 업종이 더 큰 폭의 어떤 하락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갭을 좀 줄이는 과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진행될 것 같다는 일단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전차 군단에 대한 어떤 접근이 슬슬 이제 서서히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또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또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틀 뒤에 2월 25일에 전반적으로 아직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스페인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LG라든지 특히 삼성 쪽에서 새로운 또 휴대폰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달에 1월 달에 중국 무역시가 발표됐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무역 흑자 규모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곧 중국의 어떤 경기가 계속 이제 연착륙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신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화학주 같은 경우에 중국의 어떤 경기에 가장 민감한 어떤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소형 그 화학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정의해 보면은 그 IT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품, 그다음에 중국 그 경기에 민감한 중소형 화학주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모멘텀이 강한 업종으로 좀 집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IT 부품, 자동차 부품, 화학업종 좀 가벼운 종목들이죠. 그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종목 얘기하셨나요? 관심 종목을? 관심 종목을 지금 한 3종목 정도 선정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디지털 옵텍하고 KH 바텍, 휴캠스 정도를 이번 주 그 관련 업종에서 관심 종목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디지털 옵틱이죠, 옵틱? 옵틱입니다. 디지털, 네. 옵틱하고 KH 바텍, 휴캠스 등을 관심 종목으로 꼽으셨습니다. 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오늘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팀장,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유윤재 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